무척 상기되어 있었고 또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이의 이런 도전들은 그 실패와 좌절을 거쳐서 결국에는 작은 성취라도 이루어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초등 기간 동안 아이는 정말 많은 도전을 하고 경험을 쌓게 됩니다. 때로는 그 부모 입장에서 경험 안 했으면 하는 것도 하게 되고 또 에너지를 적당히 쓰면 좋을 일에 아이는 몰입하고 시간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는 일이고 또 아이의 작은 성취, 작은 성공 경험이 결국에는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초등에 아이들이 어떻게 성취 경험을 하게 할 것인지 또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지지를 해주고 응원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로 거슬러 갑니다. 딸아이가 사실 3살 때였나? 외출을 하는데 양말을 신겨줬어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 30-40번을 신었다 벗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마음에 들게 그 엄지발가락에 발가락이 꼭 맞춰지니까 그제서야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 데려갔는데 놀다가 집에 가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비가 막 이제 내리는데 저는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빨리 옷을 입혀서 가야 하는데 그 바람막이에 점퍼에 이렇게 지퍼를 채워야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본인이 직접 지퍼를 하겠다고 또 앉아서 30분 동안 그걸 한다고 시간을 보냈어요. 보는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급했는데 그래도 그 순간 참고 기다리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아이가 양말을 맞춰 신던 그 순간 또 지퍼를 이에 꼭 맞춰서 올릴 수 있게 된 그 순간에 아이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무척 상기되어 있었고 또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제 초등이 되어서 그 수많은 상황에 놓이면서 매번 직접 제가 해주면 빠르게 해결이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순간이 올 때마다 저는 그날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이 표정이 어땠는지 봤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좀 참고 기다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초등의 일들은 당연히 그때보다 더 큰 일들이 많아서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또는 어떤 때는 일주일 또 어떤 일은 여러 달이 걸려서 아이가 해결을 하거나 또는 결국 해내거나 아니면 실패로 또 귀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눈앞에서만 보면 당장은 실패인 것처럼 또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다시 돌이켜 보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가 해결을 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초등 기간 동안 그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아이가 영어 학원에서 뭐 단어 시험을 쳐요. 근데 단어를 이전보다 이제 개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 뭐 50개, 60개를 친다고 하면 매번 아이가 이제 몇 개씩 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왜 이렇게 그 단어가 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답답해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외우지 말고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미리 외우고 그 다음날 다시 20개를 외울 때 10개를 다시 끌어다 다시 외우고 다시 외우고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더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언젠가 그 아이가 다 이제 열심히 외워간 날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바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들뜬 목소리로 다 마쳤다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잘했다고 당연히 칭찬을 해줬고,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른한테는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그 사소한 것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본인이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걸 알게 된 순간이었고, 아마 그 100점의 경험이 그동안의 아이의 답답한 마음의 어떤 벽을 허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을 얼마나 해야 하고 또 정확히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그걸 이해하면 아이가 사실 메타인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결과의 만족감을 한번 아이가 느껴봤다면 작은 성취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이가 더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아이가 그 큐브 인증대회라는 걸 참여를 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이제 초등생 큐브 대회인데 평소에 맞췄던 시간을 단축해 보겠다고 한 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매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1분, 1초. 아이가 그 1초의 어떤
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사실 할애했어요. 당장 제가 봤을 때는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고 아이가 거기에만 너무 집중해 있으면 다른 일들이 사실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래 그러면 너가 끈질기게 한번 시간을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어쨌든 대회에 나갔고 아이가 수상을 하지는 못했는데 본인의 평소 기록에서 약 10초 가까이를 단축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대회에 가서 아이가 직접 현장을 보고 아주 잘하는 친구들도 이제 만나고 또 본인보다 학년이 어린데 어린 친구들이 또 잘하는 것들을 보더니 갑자기 현타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물어봤더니 엄마 내가 이걸 해보니까 이거를 진짜 잘하려면 정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대요. 그리고 그날 와서 저는 사실 아이가 더 이상은 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좀 실망감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오자마자 약간의 깨달음이 온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아이가 좀 아이가 뭔가를 느끼고 한 단계 올라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단순하게 큐브에만 국한되진 않고 다른 어떤 일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딸아이가 손으로 뭔가 만들고 그리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노트를 봤더니 그 손동작 같은 것만 수백 개를 그려놓고 눈만 엄청 많이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렸냐라고 말을 했더니 너무 이 부분만 안 돼서 속상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지 말까라는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학교에 가서나 뭐 학원에 가서나 아이들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비교도 되고 많이 속상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아이가 미술을 제 시간에 다 못 해내서 울고 뒤에 수업이 안 된 적이 있어요. 그 미술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엄청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이제 생각하는 목표치나 아니면 하고 싶은 어떤 형상을 그려내지 못할 때 많이 속상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만할까? 뭐 미술 그만둘까? 이런 얘기를 아이가 했었는데 저는 너가 일단 미술하는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시간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잖아. 그래서 잘 그리진 못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들을 사실 해줬고 아이 스스로도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왔을 때 이제 어른처럼 그만하는 순간도 오고 또는 다시 이제 해볼까 라는 마음을 갖고 스스로 마음을 먹고 또 나아가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물론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해 하니까 저 역시 속상하기도 하고 같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하나 그 아이가 버렸던 종이들을 이렇게 챙기면서 이거 엄마한테는 정말 소중한 거야. 네가 하는 연습 모든 것들이 다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루는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눈을 감고 머리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그려보고 그러고 잤는데 꿈에서 아주 잘 그린 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미술은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해나갈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이가 미술 영재원도 도전을 해보고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해본 것 같아요. 결과는 잘 모르지만 아이가 언제든지 또 하면 된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마음도 좀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수많은 이제 아이들의 도전과 실패, 좌절, 그리고 작은 성공 이런 것들을 봐오면서 아이의 이런 도전들은 그 실패와 좌절을 거쳐서 결국에는 작은 성취라도 이루어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성취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더 많이 노력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스스로 계속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잘 되네, 이제 되었네 라고 하는 순간을 느끼면 그때가 바로 성공입니다. 시험에 꼭 합격하거나 또는 결과를 내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니까요.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아이에게는 작은 성취를 이뤄낸 순간이 아닌가 합니다.
아이는 이 감정을 느끼면 사실 다른 것에도 더 의욕적으로 열심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작은 성취, 또 처음에는 만만해 보이는 수준의 목표를 정해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목표치가 사실 너무 높으면 어른도 그렇지만 하기 전부터 지레 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만 완벽하게 해볼 거야. 평면도형 하나만 정확히 알고 넘어갈 거야. 나는 이 책 10장만 완전히 이해할 거야. 이렇게 작은 목표를 통해서 점점 더 큰 목표를 잡고 지속 도전하게 하면 됩니다. 아이도 사실 너무 잘 압니다. 도전해서 실패하고 싶지 않고 또 성공하고 싶다는 것을요. 그저 처음이라 잘 안 되고 어렵고 속상할 뿐입니다. 시작을 바로 못하는 아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더 큰 응원이 필요하고 더 작은 성취를 쉽게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끝까지 도전하고 결국 성취를 이룬 아이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노력이 더해져야 하는지도 경험상 이제 알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메타인지도 생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릿, 끈기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 아이가 쉽게 포기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힘을 내볼 수 있도록 응원을 팍팍 해주시고 또 도전하기 겁내한다면 옆에서 그 엄마가 같이 도와주고 있다, 기다려주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주세요.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지지해주고 있는 한 명만 있어도 아이는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면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해주시면 돼요. 작은 성취가 반복되면 결국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켜켜이 쌓여지는 그 작은 성취가 아이의 모든 일의 밑거름이 될 겁니다. 지금 아이가 하는 일이 내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이더라도 나름 아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찮은 것까지 열심히 하는 아이를 칭찬해 보세요. 분명 나중에는 대단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